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당 주변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 속에 광주시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치매 노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3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2%에 불과합니다. 사업의 취지가 실종 수준입니다. 광주 계림 4구역의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원에 움츠려 있던 공연 무대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들이 광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었나 하면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화전당 바로 맞은편에 생긴 이 카페는 문을 열자마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2달가량 됐는데 지금 젊은 층들한테 SNS를 통해서든지 지금 여기 문화전당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지나가자 보시고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같은 건물에 갤러리와 호스텔까지 갖추고 문화전당 관람객 공략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전당 프레오픈에 맞춰 문을 연 이 이색 숙박업소 역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당 관련한 업무적으로 작가분들도 오시고 공연하시는 분들, 큐레이터 분들 다양하게 오시고 또 공연을 이제 관람을 오시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파급 효과는 문화전당 바로 앞인 충장로와 금남로뿐 아니라 동명동과 양림동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 100일. 죽어가던 구도심의 상권들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새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진 매출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익 대비 세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부 권리금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상인들도 있고. 옛 전남도청의 이전과 함께 사그라들었던 구도심 상권.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대규모 문화시설이 상권을 되살리고 있지만 상권의 부활을 말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당 개관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건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걸 보면 기존의 사업들을 짜깁기 하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한 TF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의 13개 부서와 자치구, 그리고 문화단체와 상인회 등 21개 유관기관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활성화 대책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 같은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전당 주변의 보행 환경 개선, 야간 경관 조성 등 10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광주에 토요일날 놀러 가자. 토요일날 놀러 가자. 가면 볼 것이 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한테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나 사업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장소만 옮겨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금남로와 충장로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왔고 남광주 야시장도 지난해 7월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꽃거리와 가로공원 조성, 5.18 광장 농업정원 조성 등 꽃 심고 나무 심는 사업이 10개 중에 3개입니다. 상추나 엽채류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메밀도 시기에 맞춰서 한번 거기서 피워보고. 프린지 페스티벌은 대인 예술 야시장과 야외 상설 공연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을 하나로 엮은 정도로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대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지역 내 공연이나 축제를 문화전당권 주변으로 이렇게 묶어서 운영하겠다라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문화전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마당에 주변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미지수고, 그래서 전당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치매 노인의 실종,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이를 막기 위해 치매 노인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달 전부터 치매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73살 정모 할아버지. 가족들은 혹시나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혼자 못 돌아다녔지. 못 나타나 그럴 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라. 부추겨갖고 일제로 다니고 이제 자녀들이. 실제로 지난해 12월 나주에서는
뇌졸중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80대 노인이 병원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매 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위치 추적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달 3, 4천 원씩의 비용을 받고 위치 추적기를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기를 부착한 노인은 전체 대상자의 2%가량에 불과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 분실했을 경우 20, 30만 원에 이르는 기계값을 보상해야 하고 기기 대여 업체도 적어 보급률이 낮습니다.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유관기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억 상실이 잦은 치매 노인들이 사용법을 쉽게 잊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도 충전하는 것 자체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것보다는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모두 1,500건.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 총선의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야권 통합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민주, 국민의당 양당의 추가 물갈이와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40일 앞두고 가까스로 확정된 선거판. 장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입지자들이 앞다퉈 링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순천을 선거구로 정한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의 첫 호남 3선 의원을 목표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민생 역주행을 심판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전격 입당한 박지원 의원은 첫 행보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도 꼭 당선시켜달라고. 광주 서구을에 전략 공천된 더민주 양양자 예비후보는 현재 광주 민심은 변화를 위한 열망이라면서 출마 기자회견부터 경쟁자인 천정백 국민의당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중앙으로 가셔서 국민의당의 전체 선거를 지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홍호 고원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도 잇따랐고 수면 밑에서 출마설만 무성했던 강훈태 전 광주시장 역시 오는 7일 광주 동남갑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전격적인 야권 통합 제안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야당은 텃밭 민심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2차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과 전략 공천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고 국민의당도 광주 지역 총선 후보의 공개 면접에 들어가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100% 여론조사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지난달 27일 임택, 홍진태 후보와 경선 방식을 논의한 결과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ARS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ARS 국민 여론조사 경선 일자와 조사기관 선정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 계림 4구역의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조합과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계림 4구역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관련자 주거지 등 모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온 검찰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림 4구역에 대한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국세청 소속의 5급 간부 A씨와 모 업체 간에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이 돈이 뇌물이 아닌지 자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넘쳐납니다.
정작 귀농 귀촌자들은 집 구하기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지경준 씨의 가족은 4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귀농 겸 귀촌했습니다. 친척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진도군을 선택한 건 저렴한 땅값이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집을 지어 마련했습니다. 진도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땅값이 가장 좀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이렇게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좋고 깨끗한 곳이고요. 농촌 마을마다 넘쳐나는 빈집들. 열쇠로 굳게 잠겨 있거나 인기척이 끊어진 지 수년째인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등록돼 있지 않기 일쑤입니다. 전남의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000여 곳. 30%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되지만 매매나 임대를 희망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흉가처럼 방치된 채 놓아두는 것보다 정비 등을 통해 활용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군마다 빈집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부모의 유산에 대한 애착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빈집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분들이 사람 없어도 그렇게 이제 현재 1년에 한두 번 내려오기 때문에 땅도 308헥타르가 놀고 있고 91%가 경작이 가능한데 귀농 귀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땅은 43헥타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봄을 맞아 일상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오자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잠시 멈춥니다. 2004년 이후 꾸준히 진행된 지하철 예술무대 공연.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소비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좋죠. 재밌죠. 여러분 많이 오는 데 없어. 남은 데서는 안 가요. 여기는 많이 와요. 훌러가 낸 노래, 구슬프 낸 노래가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자주 나옵니다. 겨우내 잠시 쉬었던 지하철 예술 공연은 이번 주부터 금남로 4가역에서는 오후 2시 이후, 남광주역과 상무역에서는 저녁 5시 이후에 가요와 벨리댄스 공연 등으로 매일같이 꾸며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매달 한 차례 브런치 콘서트 쉼을 선보입니다. 오전 11시, 아침과 점심시간 사이에 마련되고 때로는 가벼운 식음료도 곁들일 수 있어 붙여진 이름 브런치 콘서트. 첫 시작은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으로 꾸며져 음악 애호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한음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한다면 사는 게 허무하다. 네, 이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집안일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주부들이 한결 여유롭게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스컴에서는 금남새씨를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우리 여기 이 실물을 공연장에서 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예향의 도시 광주의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봄을 맞아 날이 풀리면서 산행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3년. 지난해에만 약 400만 명의 탐방객이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국립공원 가운데 한려해상과 북한산에 이어서요, 세 번째로 탐방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탐방객들만큼이나 불법 행위가 늘면서요, 무등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무등산에 버려진 쓰레기 양은 32톤. 지난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내용들을 보면 국립공원의 취사와 흡연이 가장 많은데요. 2014년보다 2배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단주차 적발수도 적지 않습니다. 생태계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시민들의 무등산을 사랑하는 마음 행동으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YMCA 제41대 신임 이사장에 이계양 무인 일룸 학교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사장은 광주 하하문화센터 대표로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무진 일룸 학교 교장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체포된 광주 광산구 의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A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제명 조치는 어렵다며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A 의원은 의원직 유지로 의정비 활동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